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게 올랐던 전국의 집값이 빠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건설사들은 이른바 돈맥 경화를 겪고 있고 집값 하락에 이어서 역전세난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이슈토론에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 주 떠나는 버스 여행 해피버스데이인 대전에서는 2층 버스를 타고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12월입니다. 첫 주 솔까말 어떤 얘기로 시작합니까? 네, 현재 각 지방의회에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일로 바쁜 시기입니다. 네. 바로 행정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각종 심사들이 진행되는 정례회 기간인데요. 그런데 이 기간에 돌연 휴가를 내고 카타르 월드컵에 다녀온 의원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은 대전 서구의회의 삼선 최규 의원인데요.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던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도 당초 사흘에서 이틀로 축소가 됐는데 이 때문에 월드컵 경기를 보기 위해 이 회의가 축소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도 일었습니다. 다만 최 의원은 정례회 때 이런 해외에 다녀온 것은 죄송한 일입니다만 그 예결위 일정 연기, 축소는 이제 본인의 일정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네, 뭐 4년에 한 번 하는 월드컵이고 또 뭐 우리나라 응원하기 위해서 국민 누구라도 뭐 휴가를 내서 카타르로 다녀올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행방을 알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들 걱정도 많이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청가를 냈다고 하는데 이 청가라는 게 어떤 것도 좀 궁금한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청가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 휴가 일정이 사실은 그 규정이 모호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이 연가를 낸 것과 다르게 청가라고 해가지고 회기가 열리는 동안 이런 사유 때문에 참가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휴가를 다녀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카타르에 갔다라는 사실이 알려지지가 않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급한 일이 있어서 위원장에게 본인이 청가를 낸다라고 해서 3일만 휴가를 냈던 것인데 그 기간 이외에도 연락이 되지 않고 의회에서도 보이지 않자 이 의원이 어디 갔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최규 의원이 카타르에서 귀국을 하면서 본인이 카타르 이제 대사관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월드컵에 다녀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인데요. 이제 당초 이제 청가 같은 경우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이런 논란이 커지지도 않았을 텐데 대부분의 이제 개인 사유라고 적어서 내다 보니까 이렇게 논란이 좀 커진 감도 있습니다. 네. 예결위원장이었잖아요, 이분이 예. 최규 의원이. 근데 이 회기 중에 이제 아무 연락도 없이 얘기도 없이 말 그대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타르를 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되고 뭐 했던 부분인데 이게 업무와 관계없이 참 월드컵 다녀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국민 누구나 뭐 카타르 월드컵 응원하기 갈 수 있죠. 하지만 본인의 일은 해야 될 텐데요. 이제 일하는 기간에 업무와 크게 관련이 없는 월드컵 응원을 다녀왔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방 의원들의 활동 기간이 일반 시민들처럼 뭐 월화수목금 이렇게 일주일에 5일 일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1년에 한 50일 정도 되는 정례회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행정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뭐 행정사무감사도 열리고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는 예산심사 등도 열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50일 정도 열리는 이 회의 기간에 굳이 휴가를 내면서 카타르 월드컵을 다녀온 것인데요. 근데 물론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이 회기에도 충분히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렇지만은 이제 본인의 이제 중요한 일정도 아니고 또 본인의 자리와 또 임무와도 관련 없는 축구 응원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시민도 그 이제 이유를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최규 의원이 이제 다녀와서 이제 그것도 한참 뒤에 좀 나타났어요, 그죠? 본인은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예, 거의 이제 9일 만에 이제 다시 회의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 본인이 위원장이니까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이제
본인이 친분이 있었던 주한 카타르 대사로부터 이제 지난 6월부터 초청을 받은 거라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이제 그러면서 다만 정례회 기간에 다녀온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그러면서도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그 예결위 일정 단축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원래 11월 31일과 12월 1일, 2일 총 사흘간에 걸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예결위 심사가 갑작스럽게 12월 1일과 2일로 단축됐는데요. 이제 이거는 본인이 카타르 다녀온 것과 무관하게 먼저 단축이 됐고 본인 카타르 일정도 그거에 맞춰서 다녀온 것일 뿐이다라고 이제 밝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 논란이 될 전망인 것 같습니다. 본인 주장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분이 뭐 청가 기간 이후에 25일 이후에도 연락이 안 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는 뭐 행방묘연 무사기한을 바란다 뭐 이런 정말 비꼬는 듯한 논평까지 냈어요. 이렇게 냈는데 그만큼 동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만약에 회기가 미뤄지거나 했다면은 시민들의 피해까지도 발생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들이 뭐 365일 의정 활동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그 정례회 기간에 자리를 무단으로 이렇게 비운 것에 대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의 비난이 있었었고 특히나 이게 이제 국민들 위해서 이렇게 뭐 열심히 구정 활동을 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오히려 구의회가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런 논란이 같이 일면서 어떻게 보면 도매급으로 묶여서 욕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동료 의원들의 비난도 더 심한 상황이고 사실은 무엇보다 그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사흘에 걸쳐서 진행돼야 될 심사가 이틀 안에 축소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정말로 제대로 심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삼선 의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계속 지지를 받아왔던 분인 건데 이제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더욱 더 이제 그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 시선 프로그램에서도 뭐 계속 다뤘었고 또 뉴스에서도 다뤘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 소위 기초의원이나 뭐 광역의원들의 외유성 이런 해외 나서 연수 이런 부분들이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의정비까지 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다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보면 좀 책임감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맞습니다. 이게 오래전 일도 아닌 게 지난 6월입니다. 이게 대전 시위 앞에 오물이 투척된 사건 모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당시 6일 지방선거에서 떨어지신 그러니까 낙선자분들이 갑자기 베트남 이제 해외 연수를 떠나면서 이게 외유성 논란이 일었었거든요. 또 최근엔 그 의정비 인상도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대전 5개구 기초의회가 모두 월 80에서 80만 원 가까이 인상을 했는데요. 인상률로 따지면 21%에서 37%입니다. 최근에 고물가로 인해서 많은 서민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 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의정비 상승률로 되게 많은 좀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이 해외 출장과 의정비 논란 모두 사실은 제대로 평소에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논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주어진 기간에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외 연수와 그다음에 의정비 인상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시민들의 그런 회의감은 더욱 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월급은 아니지만 이 돈을 올려놓고 정작 일을 안 한다면은 당연히 뭐 질타받을 수밖에 없고. 민주당 대전 시당에서도 지금 징계라든지 혹시 조사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처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제 불러가지고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일단 최 의원의 소명을 먼저 들어본 다음에 이제 윤리위원회에 넘길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한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 행위가 이제 국민들에 대한 그런 믿음을 저버린 것이다라고 하면서 제명까지도 요구하고 있어서 이것이 또 어떻게 흐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살펴보죠. 어떤 뉴스입니까? 예, 폐지 수순을 밟던 지역 화폐들 내년에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이제 내년도 지역 화폐 국비 예산을 5천억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당초 이장우 대전시장의 경우는 이제 당선 전부터
온통대전에 대해서 이게 저소득층과 이제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대전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먼저 예산을 부활시키면서 분위기가 바뀌게 됐는데요. 이제 다시 온통대전을 볼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온통 대전으로 이제 가게에 많은 보탬이 됐다 이런 분들도 많고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대감을 드러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현재 논의는 진행 중이겠지만 뭐 혜택 같은 게 이런 게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국비로 책정한 그 5천억 예산 다 뭐 대전시로 오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한 이제 5천억 원의 예산을 이제 17개 시도가 나눠 갖게 될 텐데 뭐 작년 분담률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대전시가 가져가게 될 액수는 한 380억 정도로 지금 대전시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현재 온통대전 캐시백이 한 5% 혜택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지금 현재 계속 유지한다고 봤었을 때 380억의 국비 지원이 있다고 한다면은 1년간 발행할 수 있는 그 발행액은 7,600억 규모가 되겠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온통대전이 한창이었던 2021년도가 이제 한 2조가 발행액이 넘었거든요. 그때에 비교했었을 땐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네. 특히나 지금 현행 한 월 30에서 그 5% 캐시백을 유지한다고 했었을 때 필요한 이제 그 지원이 600억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 380억 정도로는 올해만큼도 그 혜택을 못 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올해보다도 혜택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 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뭐 5%라든지 이런 퍼센테지도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예. 또 전체적인 뭐 50만 원, 30만 원 이런 한도액도 더 좀 줄어들 가능성도 예. 사실 남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사실 균등하게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이 됐잖아요. 근데 조금 변화가 차등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맞습니다. 현재 이장우 시장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 온통대전에 이제 그 시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저소득층, 소상공인에겐 큰 효과가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진 않을 전망인데요. 따라서 이제 대신에 운용 방식에 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가령 사용처와 이용 기간, 또 이용 대상 등이 조정될 수 있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대전시에서 현재 논의 중인 거는 캐시백 수혜 대상에 대해서 뭐 소상공인, 그다음에 저소득층으로 뭐 한정한다던가 아니면 캐시백의 정도도 이제 소득 계층별로 차등을 둔다던가 이런 방안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만 그런 혜택 카드를 준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스스로 사실 저소득층이라고 드러내면서 카드를 쓰기도 사실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좀 그런 분이 있는 것 같고 대덕 이로움이 사실 온통대전보다 먼저 생겼었는데 또 이게 이제 폐지된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대전 지역 화폐로는 1호죠. 대덕 1호음이 어떻게 보면 온통대전보다 원조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온통대전은 살아남았지만 대덕 1호음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게 국비 예산 부활과 함께 온통대전도 화려하게 뭐 복귀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만은 대덕 1호음은 지금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온통대전의 경우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대덕 1호음 같은 경우는 국비가 아닌 그 지방비를 통해서 그 운용 자금을 이제 운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부터 정부가 이제 자치구의 지역 화폐의 경우에는 이제 국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에 대덕구가 온전히 예산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대덕구가 청사 이전과 같은 이런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자치단체장의 의지도 좀 큰 문제인데요. 최춘규 구청장의 경우는 이제 선거 전부터 대덕 1호음이 실제로 대덕구에게 얼마나 쓰였는가를 살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게 대덕 1호음이 오히려 대덕구보다 대전시 다른 구의 이제 활성화에 지금 기여하고 있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그런 스탠스입니다. 따라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덕 1호음과 같은 지역 화폐가 아닌 직접적인 예산을 좀 지원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어서 대덕 1호음은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네, 김철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